네. 수요일에 만나네요. 그래미상 시상식 집에서 잘 봤습니다. 아, 보긴 보셨어요? 네. 오랜만에 태인영 씨도 봐서 반가웠고요. 네. 알리샤 키스에 감탄하다가 아하. 자넬 모네에게 또 빠졌다가. 자넬 모네. 네. 멋지더라고요. 네. 레이디 가가의 쉘로우 편곡은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네. 그 레이디 가가 공연도 잘 봤고요. 네. 그리고 전 사실 그래미 시상식 보면서 잘 네. 모르던 뮤지션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저 이번에 그 상 받은 헐. 예, 저 잘 사실 몰랐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기타를 너무 멋있게 쳐서. 기타도 잘 치고 뭐 노래도 네. 잘하고. 그래서 예. 시상식 덕분에 팬이 됐습니다. 아하. 네. 그런 재미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시상식 하면 아카데미 시상식도 마찬가지죠. 네. 그 아카데미 시상식 있고 나서 갑자기 영화 흥행이 잘 되는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고 있던 영화. 근데 보통 영화 배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크린으로 얼굴을 보고 시상식에서 또 보는데. 그렇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연 뭐 퍼포먼스 영상을 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음성만 들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퍼포먼스를 직접 보지 못한 가수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전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이번 퍼포먼스. 그리고 이번에도 공연이 많아서 좋던데요. 공연이 많아서 예. 좋죠. 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악 영화네요. 아하. 이게 뮤지컬 영화고요. 네. 메리 포핀스 리턴즈. 메리 포핀스가 돌아왔다. 네. 예. 저는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뮤지컬 장르가 한국에서 뭐 한국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뮤지컬 장르가 진입 장벽이 나름 꽤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지만 이거 감당 못하는 사람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장르가 뮤지컬 장르거든요. 진짜 어색해하는 사람들 있죠. 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장르가 잘 안 맞는 걸 떠나서 애초에 왜 갑자기 노래를 하는지 자체를 납득을 못해서 아예 이게 시작을 못하는 그 관객이 많은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뮤지컬 장르를 소개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고르게 되거든요. 이거를 정말 늘 뮤지컬을 보고 뮤지컬을 많이 보던 사람만 좋아할 영화인지 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작품인지를 좀 평가하게 되는데 메리 포핀스 리턴즈는 전 예고편 볼 때부터 이건 꼭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고편이어서 네. 기대를 갖고 봤고 네, 저는 기대를 충족시켜줬습니다. 이게 1964년에 나온 메리 포핀스의 일종의 속편이고요. 디즈니에서 만든 거죠. 예. 네. 그때의 그 메리 포핀스를 연기한 건 줄리 앤드류스였죠. 아하. 당대 제일 반짝반짝 빛나던 뮤지컬 배우 줄리 앤드류스가 연기를 한 메리 포핀스가 워낙 그 당시에 유명한데 그 뒤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런 분류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디즈니의 4대 뮤지컬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디즈니에서 만든 4대 뮤지컬? 이 일본 친구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일본 친구들이 무지하게 하잖아요. 근데 되게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언급되는 분류라 그걸 말씀드리면 디즈니 4대 뮤지컬 하면 보통 미녀와 야수, 알라딘, 네. 라이온 킹, 그리고 메리 포핀스를 이렇게 꼽는다고 해요. 이거 좀 조사해봐야 돼. 왜냐면 일본 친구들이 무슨 그런 거 상대 기타리스트 이런 거 만들고 막 음악의 아버지 이런 표현 좋아하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분류를 떠나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뮤지컬이라는 증거. 좋은 작품이긴 하죠. 예. 이거를 거의 54년? 한 55년 만에 지금 이게 속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어떻게 리메이크가 안 됐군요. 예. 그래서 이게 아예 제목 자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가제였다는데 메리 포핀스 리턴즈라고 일단 가제를 붙여놓고 영화를 만들다가 그냥 이 제목이 제일 나은데? 그걸로 그냥 하지 이거 그냥. 네, 그래서 메리 포핀 약간 무슨 슈퍼히어로 영화처럼 네. 슈퍼맨 리턴즈처럼 메리 포핀스 리턴즈라는 제목으로 이제 돌아온 작품입니다. 일단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감독과 배우가 될 텐데 네. 일단 감독 때문에 제가 기대를 했던 거예요. 네. 감독이 롬 마셜 감독이고요. 롬 마셜이란 감독의 전작들 중에 대표작이라면 역시 시카고. 시카고. 예. 시카고라는 작품.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뮤지컬로 연출하던 분이 그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면서 시카고라는 좀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고 네. 그 뒤에 나인이라는 뮤지컬 영화도 만들었고
숲속으로라고 하는 디즈니의 또 역시 뮤지컬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예. 약간 뮤지컬 장인 느낌의 감독이라 론 마셜이 만드는 메리 포핀스라면 어떨까에 대한 게 저의 첫 번째 기대였고 일단 믿을만한 감독이죠. 두 번째는 과연 줄리 앤드루스를 대신할 배우가 있을까? 그런데 캐스팅이 에밀리 블런트. 에밀리 블런트. 예. 예고편을 보고서 예고편만으로 제가 약간 사랑에 빠진 느낌? 오. 에밀리 블런트라는 배우는 그러니까 흔히 요즘 표현도 아니죠. 인제 한물간 표현이지만 볼매라고 그러죠. 볼매. 그러니까 약간 좀 처음 볼 때보다 점점 볼수록 좀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요즘에는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볼매. 이게 거의 뭐랄까요? 안습 수준의 단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이제는 아무도 이제 약간 벌써 한물간 단어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해서 그 직장 동료 정도, 그 주인공의 직장 동료 정도의 이미지로 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시카리오, 예.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맞군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도 그렇고 최근에 공포 영화죠.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그렇고 특히 톰 크루즈랑 나온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그렇고 최근에 보여주는 배역들의 모습이 점점 저를 사로잡고 있는데 네. 특히 메리 포핀스 리턴즈에서는 그 춤, 노래 그리고 연기 그러니까 에밀리 블런트를 그냥 쭉 지켜보는 재미만으로도 저에겐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었고요. 연기는 뭐 이미 여러 작품에서 네. 검증이 됐는데 네. 과연 노래와 춤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되더라고요. 되는 걸로. 근데 영화에서 춤을 그렇게 많이 추진 않아요. 근데 노래는 많이 하고요. 근데 네. 그렇게 부르는 노래들이 저는 좋았고요. 아하. 함께 나오는 조연진들도 굉장히 좀 꽤 이름이 있습니다. 메릴 스트립, 콜린 퍼스,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의 선생님 줄리 월터스 등등등이 조연으로 출연하고 정말 인상적인 조연은 딕 반 다이크라고요. 네. 이분이 메리 포핀스 그 1편 1964년에 나온 메리 포핀스에서 줄리 앤드류스와 함께 거의 그 주연을 맡은 굴뚝 청소하는 분으로 나왔던 바로 그 배우인데 네. 이분이 출연을 해서 춤도 잠깐 춰요. 이분의 연세가 93살인데 그렇게 되셨겠는데 진짜? 영화에서 춤을 추세요. 오. 근데 이 뒷얘기를 보니까 실제로 93살인데 93살 그 영화 속 캐릭터에 비해서 실제로 젊어 보여서 93살이신데 일부러 더 늙어 보이게 분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야. 이분이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도 잠깐 실제로 무대에 올라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93살인 분이 그 춤 동작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장면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는 그냥 간단해요. 정말 메리 포핀스 리턴즈고요. 메리 포핀스 64년도 메리 포핀스의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되어 있고 네. 그중에 아들이죠.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제 본인도 아버지가 됐는데 아내를 잃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는 상황에서 메리 포핀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과거에 자신들을 키워주었던 그 유모죠. 메리 포핀스가 하늘에서 우산을 타고 내려와서 마법 같은 힘으로 이 웃음을 잃어버린 뱅크슨의 가족에 다시 웃음을 찾아준다는 스토리가 메리 포핀스 리턴즈라는 작품입니다. 예. 자,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에밀리 블런트가 이제 부른 노래를 한 곡 골랐고요. 이게 아카데미 그 주제가상 후보에는 다른 곡이 올랐는데 네. 저는 약간 메리 포핀스 리턴즈를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올리는 어떤 느낌 그런 어떤 리듬의 곡은 이 곡이 맞는 것 같아서 처음 이 그 뱅크스의 집에 와서 아이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도우며 함께 뭔가 모험을 떠나는 아주 인상적인 첫 장면에 나오는 곡이에요. 에밀리 블런트의 Can You Imagine That? 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네. 자, 영화 메리 포핀스 리턴스 사운드트랙에서 에밀리 블런트가 부르는 Can You Imagine That 듣겠습니다. John, you're right. It's good to know you're bright, for intellect can wash away confusion. Georgie sees and Annabelle agrees. Most folderols an optical illusion. You three know it's true that 1 + 1 is 2. Yes, logic. 예, 메리 포핀스 리턴스 사운드트랙에서 에밀리 블런트가 부른 Can You Imagine That 들었습니다. 안준용 씨가요. 와, 정말 뮤지컬 음악 같은데요.
예전에 메리 포핀스도 재미있게 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야, 이분 그 연세가 좀 되신 건데. 그렇게 1964년 작품을. 네. 오호. 그리고 김기현 씨가 이것 꼭 전작 꼭 봐야 스토리 이해갈까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어. 제가 메리 포핀스 1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 영화의 몇몇 장면만 봤지 몇몇 장면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 동영상 사이트에 있잖아요. 아니, 나이는 뭐 메리 포핀스 볼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아니죠. 1964년이면 까마득한 그럼 조선시대급인데요. 저에게는. 네, 그래서 이거 원작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야기에 집중해서 본 적은 없고 그냥 그 줄리 앤드레스가 노래하는 장면 몇 개 본 게 다거든요. 네. 근데도 이번까지 재밌게 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네. 비싼 돈 들여서 영화를 만들어서 수익을 거둘 생각을 할 때는 전작을 보지 않고도 이 영화만 봐도 즐길 수 있게 충분히 스토리를 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마이클 뱅크스라고 이 세 아이들의 아빠로 나오는 아이가 예전에 어릴 때 메리 포핀스라는 유머를 만나서 지금의 아이들이 겪는 것 같은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다 아하. 정도만 알고 이제 영화를 보시면 네. 스토리를 이해하는 건 사실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사실은 아까 그 에밀리 블런트의 노래를 틀어드렸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발로 좀 박자를 맞추거나 자기도 모르게 목을 좀 이렇게 좀 까딱거리거나 하시는 분은 이 영화를 보셔도 되는데 네. 아까 그 음악이 나오는 동안 몸이 단 1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영화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아마 이게 왜냐하면 2시간 동안 이런 어떤 흥겨운 춤과 음악 그리고 상상의 세계, 판타지, 마법 같은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이렇게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네네네. 몸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라서 그런 분께는 굳이 무리해서 이 영화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전작을 보실 필요는 없는데 메리 포핀스 1편이든 아니면 메리 포핀스 리턴즈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보신 메리 포핀스를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좀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기에 좋은 작품은 하나 있어요. 네. 이 작품은 2013년에 나온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라는 작품이거든요. 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월트 디즈니로 출연을 하고 기억난다. 예, 톰 행크스가 월트 디즈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로 네네네. 출연을 하고 엠마 톰슨이 메리 포핀스의 원작을 쓴 P.L. 트래버스라는 작가로 출연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메리 포핀스의 원작자가 메리 포핀스를 디즈니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기까지 저작권을 허락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은 뜻밖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야기 전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메리 포핀스라는 원작 그 캐릭터 자체 그 이야기 자체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메리 포핀스의 화려하고 환상적인 세계의 이면에 어떤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는지는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라는 작품을 함께 보시면 네. 훨씬 메리 포핀스의 이 영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안 보고 봐도 아무 상관없다. 예. 이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는 일단 메리 포핀스라는 작품을 보시고 메리 포핀스 리턴즈라는 작품을 보시고 마음에 들면 재밌으면 그러면 이 메리 포핀스라는 거에 관련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알고 싶으실 때 네.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를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일단 예. 뭐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2시간 동안의 어떤 시청각 경험의 가장 최고치는 뮤지컬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에서 극장에서 좀 아이들과 함께 혹은 그냥 뭐 어른도 충분히 재밌게 본다기보단 즐길 수 있는 그런 오랜만에 나온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악 영화, 뮤지컬도 그렇고 하여튼 음악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네, 큰 화면으로 그렇죠. 음향 시설이 좀 잘 돼 있는 데서 네. 크게 그렇죠. 제대로 좀 들어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극장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두 번째 노래는 에밀리 블런트하고 이거 굳이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네네. 1964년 원작 메리 포핀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에도 이 곡이 이제 쓰이기도 하거든요. 네. 줄리 앤드류스의 스푼풀 오브 슈가인데 줄리 앤드류스가 이번 영화에 카메오 출연 요청을 받았대요.
할머니께서 좀 안 나오셨대요? 예, 근데 그거를 거절했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속마음이 진짜 그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거절한 이유가 환상을 깨고 싶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거절한 이유가 이번 영화는 에밀리 블런트의 작품이고 오롯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에밀리 블런트에 가야 되는데 본인이 출연하면 그걸 망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에밀리를 위해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심이 그런데 왜 김세윤 작가는 줄리 앤드류스 노래 갖고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에밀리 블런트가 뭐 젊고 예쁘고 연기자라고 다 그런데 네. 노래만 가지고 본다면 가창력만 갖고 본다면 사실 줄리 앤드류스를 뛰어넘기는 어렵지 않나요? 저는 에밀리 블런트의 이 노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아는 하는데 뛰어넘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뛰어넘을 필요는 에밀리 없다. 블런트가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에서 배우의 역할은 노래를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다르니까. 예. 근데 제가 이 스푼풀 오브 슈가를 고른 이유는 사실 이번 메리 포피스 리턴즈의 노래도 물론 좋지만 제가 귀에 익숙해서 그런지 노래만 놓고 봤을 때는 메리 포피스 64년 메리 포피스의 노래가 조금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음악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줄리 앤드리스의 스푼풀 오브 슈가라는 이 곡을 두 번째 곡으로 골랐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건 메리 포핀스 1964년 작품의 수록곡이죠. 줄리 앤드루스의 스푼풀 오브 슈가. 자,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n every job that must be done, there is an element of fun. You find the fun and snap! The job's a game. And every task